세계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무진장한 강국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를 한 방에 깹니다. 그게 자기 아버지랑 자기 아버지 때 벌써 페르시아를 정복하려는 뭐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5m 창의 기적. 뭐 대단한 겁니다. 5.5m짜리 창의 기적. 그래서 창을 5.5m짜리 창을 만들어.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창을 놓고 갑옷 방패를 하나 들고 5.5m짜리 긴 창을 이렇게 딱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5.5m짜리 창으로다가 대오를 쫙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고슴도치전법입니다. 고슴도치전법.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쫙 이 군대는 대오입니다. 대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들고 세 번째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쫙 창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고 가면 상대방이 진을 치고 있다가 저게 벌어진대요. 저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저걸 이기기 위해서는 저거보다 더 긴 창을 쓰면 돼. 그러면 나는 닿고 상대가 안 닿으면 되는데 5.5m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5.5m까지가 안 휘고 들 수 있는 최장거리예요. 그걸 쟤네가 실험을 했다니까. 쟤네가 실험을 했다니까. 그럼 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활이 날라와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활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활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파. 활 맞았어. 아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석궁이 만들어지면 달라요. 석궁이 만들어지면 상황이 달라. 그건 기계식 활이잖아. 석궁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비렐름 텔 이런 거 보면 석궁 딱 이렇게 쏘잖아요. 그거는 이 힘이 좋아가지고요. 관통을 해버립니다. 근데 일반 활로 이렇게 해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갑옷을 맞았다? 미끄러집니다. 못 뚫습니다. 왜? 바로 앞에서 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한 30m, 40m에서 쏘는데 날라오면서 애가 이렇게 해롱해송 오거든. 이렇게. 그러다가 갑옷에 딱 박으면 찍하지. 이게 철판 갑옷이 아니고 가죽 갑옷이라도 못 뚫어요. 조선시대 때는 종이 갑옷을 썼다니까. 종이 갑옷이 진짜 좋습니다. 가죽 갑옷보다 좋은 게 종이 갑옷이에요. 여러 종이를 한지를 갖다가 이렇게 배접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니스칠 같은 식으로 약간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은 안 새고 이 가볍고 단단해요. 생각보다 안 뚫립니다. 물론 총알을 막느냐? 못 막지. 하지만 화살 정도, 화살이나 칼이 대놓고 치는 거 아니고 그냥 스치는 정도는 다 막아요. 왜냐하면 갑옷을 무겁게 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쇠로 쓰면 좋아. 하지만 움직이기 힘들지. 이거 딱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뭐 고구려에 뭐 개마무사는 뭐 갑옷을 다 하고 말 위에도 갑옷을 했대. 의장용이지. 뽀대나게. 전투용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벼워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거우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오를 갖추는 거예요. 대오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활은 이렇게 날라와도 그게 직접 살상이 안 돼요. 설령 박혔어. 이거 박혔어. 하나 박혔어. 아파. 화살 박히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내과. 이거 알아요? 이거 외과에 가면 화살이 박혔으니까 외과에 가잖아. 외과에 가면 의사가 벤치로다가 화살을 잘라준대. 이렇게 위에를 딱 자른대. 그러면서 내과로 가세요. 외과 치료는 끝났고 내과 가가지고 이제 해야지. 과가 다르니까. 과가 다르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박히면 아파. 하지만 아프지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또 박혔어. 아파. 참을 수 있어. 그래서 화살이 경기를 못 끝내요. 화살이 경기를 못 끝내. 결국은
보병이 들어가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 피날레는 기병이 합니다. 기병이 합니다. 옛날 전쟁이 다 그래요. 옛날 전쟁이 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진을 치고 쫙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 쫙 오면 상대가 진 치고 있다가 이거 하다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오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병이 움직여요. 이 뒤에 기병이 있거든. 기병이 이렇게 있다가 말 타고 나가가지고 쓸고 다닙니다. 칼로 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칼로 사람을 긁고 다닙니다. 얼굴 있는 쪽을. 이렇게 살상 능력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치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긁고 다니면 그래서 기병 한 명이 보병 100명 이상을 이긴다. 그 사건 중에서 그런 대량 사륙 사건으로서 가장 유명한 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살수대첩이 우리 이렇게 댐 막아가지고 댐 폭파 작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봤죠? 살수가 청천강이고 뭐 거기 을지문덕 이렇게 보 같은 걸로 해서 막았다가 걔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30만 별동대가 지나가니까 그때 군대를 걔네가 113만을 동원했어요. 113만. 그때 중국 수나라 총 인구를 한 4천만 추산합니다. 4천만 중에서 113만을 동원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보병이 100만이 움직였다, 군대가 100만이 움직였다는 거는 후방에 곱하기 2에서 3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급을 들어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300에서 400만이 움직인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박았다가 대가리 박치기를 했는데 안 깨지니까 지가 나가는 거예요.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해도 여성 비율을 50%를 잡으면 2천만이잖아. 2천만 중에서 한 400만이 움직였어. 그러면 젊은 아주 어린 애들하고 노인 빼버리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거의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가리를 박았는데 지 대가리가 깨진 거지.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 그게 고수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구려하고 수나라 전쟁. 다 들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살수대첩에서 댐 막은 게 아니요. 내용을 보면 댐 막은 게 아니고 그 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을 못 깨니까 별동대 30만을 파견했는데 30만도 엄청난 겁니다. 30만이 별동대라는 표현을 듣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별동대라고 하는 거는 기습 전투 요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30만이 되냐? 30만이면 주력군으로도 엄청 많은 겁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30만이 동원됐어요. 이러면 그건 큰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놈 별동대야. 그러니까 별동대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평양으로 일단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중간에 뒤에서 계속 보급부대를 끊으니까 얘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오고 있는데 그 강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송양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송나라 양공의 어짐? 송양지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송나라가 초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나중에. 예. 춘추시대 때 얘기해요. 중국 춘추시대 때 얘기해요. 초나라는 강남의 패자고 혹시 송나라 사람들이 좀 띨빵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송나라 사람들이 띨빵하다. 송나라 사람하고 기나라 사람이 띨빵하다고 나와요. 왜? 하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은나라가 들어서거든요. 은나라 사람들이 하나라 조상들 제사라도 지내라고 만들어준 게 기나라예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은 망한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쟤네는 좀 모질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그게 기나라 사람의 근심.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하냐 이런 의미예요. 기나라 놈들은 다 바보야. 기나라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송나라 사람도 띨빵하게 나옵니다. 송나라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은나라 사람이에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주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이 고려 제사라도 지내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하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땅을 띄워주는 그게 송나라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띨빵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수주대토. 송나라 사람이 농사지으러 이렇게 하는데 토끼가
토끼가 이렇게 뛰가다가 나무 구루터기에 대가리 박치기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안 짓고 아하 이거 대박 이러면서 그 자리만 계속 지키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토끼가 뛰다가 헛다리 짚었겠지. 그러니까 나무태기에 박지. 그게 왜 박겠어?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 그게 송나라 사람이고 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발묘조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곡식을 다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니까 내가 저걸 빨리 자라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뽑았대. 이렇게. 그러니까 한 1, 2cm 더 빨리 자라지. 뽑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요만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뽑은 거야. 가지고 내가 오늘 농작물을 이따시만큼 자라겠다. 바보지. 이게 송나라 사람이에요. 거기에 발묘조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줄여서 조장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을 조장한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양지인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송나라의 양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 사람이 송나라 양공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어. 그런데 초나라하고 결국은 이제 한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끼리 박치기를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초나라 군대가 북쪽의 강을 건너서 쫙 이렇게 하니까 옆에 책사가 제갈량 같은 사람이 쟤네가 물을 건널 때 공격하면 우리가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군대가 물을 건너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작전을 편 게 아니고 군자는 남의 혼란함을 틈타지 않는다. 너 곧다우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씨 그렇게 치사하게 추접스럽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 그렇게 임금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여기는 반쯤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건너오니까 아무래도 물을 건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임금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했지.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얘네가 다 건너왔어요. 건너와도 물을 건너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도 차고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이제 물 뺄 때까지 좀 기다리겠지.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걔도 욕을 먹어도 소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걔가 얘기를 했더니 또 이 사람이 버럭하는 거야. 군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쪽이 진을 다 치고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했더니 박살이 났대. 송나라가. 그래 양공도 죽었대. 이걸 두 가지로 평가하거든요.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게 송나라 양공의 어짐이라는 거거든요. 송나라 양공의 어짐. 이거를 두 가지로 평가해요. 한 사람은 비응신. 이렇게 평가. 법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평가해. 맹자는 의로움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루는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평가해. 야, 그게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생명을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냐면 그거는 도덕적인 잣대를 댈 때 얘기하는 거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치사하게 이기는 거야. 전쟁에 뭐가 있어? 일본이 진주만 공격할 때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고 때리고 선전포고를 했어. 진짜. 먼저 대가리 박치기 하고 선전포고를 했어. 그래 놓고 우리 먼저 했어요. 이렇게 우기는 거야. 뒤에 해놓고. 왜냐하면 미리 선전포고를 하면 걔네가 대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사건은 사실 이런 거예요. 그 청천강 건널 때 공격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물 건너고 있는데 쫓기 가지고 물을 건너고 있는데 30만 대군이라고 해도 물을 건너고 있으니까 대우가 무너지고 그 상황에서 쟤네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고구려군이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기병들이 들어가서 긁고 다니니까 2,700 남았다는 거잖아.
얼마가 죽었는지를 모르지. 2,700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이 말 타고 들어가서 대오가 무너진 보병을 흩어버리는 건요, 이거 죽이는 건요, 진짜 몇백 명을 상대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면 지들끼리 죽어요. 밟혀 죽어.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긴 창으로다가 쫙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이게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화살 같은 거에 진짜 직방으로 맞아가지고 뭐 이런 데 맞거나 이런 데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방에 끝. 원샷, 원킬, 이렇게 되면 뒤에 놈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트의 음료수 시스템. 편의점 같은 데 가봐. 거기서 뭐 음료수를 하나 딱 뽑으면 뒤에 놈이 탁 나오게 돼 있어. 탁 뽑으면 탁. 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밀고 가면서 상대의 대우를 흐트러뜨리고 뒤에 있는 기병들이 양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법 하나입니다. 알렉산더의 전법은 이 전법 하나예요. 이거에 의해서 다리우스 황제가 무너지죠.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때 다리우스 황제의 궁궐이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지금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페르세폴리스 유적.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유적인데, 왜냐하면 거기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있는 그런 기둥들이 나중에 아쇼카 석주에 영향을 미쳐요. 인도에 아쇼카 석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그 페르세폴리스 궁전이 되게 재밌는 거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한지 궁궐에 방어 시스템이 없대요. 모든 궁에는 방어 시스템이 있다니까. 그걸 궁과 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윤은에 나오는 드라마에 궁이 있었는데, 궁은 임금이 사는 곳, 궐은 이 궁을 수비하는 수비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구탱이에 이렇게 있어서 동십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궐이에요. 군대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창덕궁, 경복궁 이런 데 군대가 다 있다니까. 딱 이렇게 수비시설.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그 안에 이제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있는 거죠. 그걸 궐이라 그래요. 궐. 궐이라고 그러는데, 페르세폴리스에는 저 다리우스 3세가 머물렀었던 페르시아의 왕궁에는 저 궐이 없대.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어떤 놈이 여기까지 군대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지금 백악관도 아마 군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백악관에 군대가 주둔할까? 미국에? 왜? 거기까지 어떤 다른 나라의 군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은 전부 다 해상에서 막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중국이 어떻게 하고, 뭐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뭐 북한이 어떻게 하고, 해상에서 막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본토까지, 수도 워싱턴까지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설정을 하겠어요? 없겠지. 그래서 페르시아도 대단한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페르시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렉산더가 한 방에 훅 보내고, 알렉산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제국을 한 방에 보냅니다. 진짜 뭐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슉슉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망국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 그리고 그 페르세폴리스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왕자에 다 앉았대. 다리우스 왕자 도망가고. 큰 돌로 된 유적이 참. 여기가 페르시아 황제가 앉았던 데죠. 각 한 번 잡고 나오면서 전부 소각. 이래서 그때 불질러서 지금까지 끝난 거예요. 아까워도 뭐 뒤에 누군가 또 질렀을 거예요. 괜찮아. 보살님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쭉쭉쭉 오고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이 서북인도까지 와요. 서북인도까지 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다. 근데 나이 먹어서 죽기에는 너무 젊지요. 33, 34살에 정상적으로 이게 죽나? 이때는 죽으라고 고사진해도 잘 안 죽을 때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도 지금 뭐 고사진해도 잘 안 돌아가실 때이긴 한데 저 때는 더 안 죽을 때지, 그지? 쉽게 안 가. 33, 34살에 쉽게 안 가. 이 정도면.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풍토병. 풍토병을 생각하는 물 갈아먹고 이제 이게 탈이 나가지고 옛날에 처치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게 막 문제가 생기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 물 먹고 정루환 없어가지고 계속 싸고 있으면 어떻게 처치할 거야? 내가 어이야. 내가 허준이다. 어떻게 할래? 전화 솜으로 막아없어서 뭐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게 없잖아. 나오는 걸 어떻게? 그래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식도 잘 안 맞겠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뭘 아무래도 체질이 아무리 좋아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 또 한 가지는 암살됐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장군들이 암살했다. 왜? 너무너무 영토가 이미 가진 영토도 그리스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부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데를 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도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는 거리인데 그거를 말 타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리스에서부터 출발한 저 따라온 장군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거지 무슨 땅에 미쳤어?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거는요.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쟁 언제 끝나냐. 이겨도 지치는 거예요. 이겨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밑에서 이제 죽였다. 못 참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이에요. 광.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13년 동안 했다는 거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무기징역을 한번 사는 정도 기간이에요. 15년 무기징역이니까. 이렇게 깜빵 같은 야 전쟁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체질에 맞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르지.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거 잘라서 땅 됐다 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한미천씩 잡아도 충분한데 그래도 다른 왕보다 훨씬 큰데 조선의 왕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가 우리 한 수십 명 나눠도 충분한데 도대체 이거를 뭐 지구 끝까지 가냐? 그러다 내가 죽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옛날 분이라서 이게 뭐 벌써 2300년 전 분이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인도랑 충돌하기 시작해. 인도가 여기까지 인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남긴 유산이 나중에 간다라예요. 간다라 불상. 알렉산더는 얘기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리스의 거점 도시들. 그리스의 거점 도시들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쭉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어디지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제2도시입니다. 카이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잘 못 들어봤어요?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향유. 장미향유.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나도 웃겨. 마치 나는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도 못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거는 나중에 파로스 등대. 135m짜리 돌로 된 등대. 잘 안 놀라는데 2200년 전에 135m짜리를 만든다는 건요. 돌로 만든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대단한 건축이 황룡사 구축목탑 80m짜리 600년 됩니다. 600년 됩니다. 이거보다 한 1500년 전에 돌로 135m를 만든다는 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놀래고 좀 그래 보라니까 이게 나무 80m하고 돌 130m는요 건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무 80m가 훨씬 더 날로 먹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놀랄만. 그게 고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뭐 이런 것과 다 섞여서 들어보셨죠? 네. 그 중에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늘상 찍는 사진이 있어. 피라미드 3개에서 이렇게 찍는데 그게 기자의 피라미드야. 제일 큰 거. 쿠팡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날 거기서 유치하게도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아니 가보신 분은 알아. 이렇게 찍어.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찍어. 기자의 피라미드에서는 이렇게 찍어. 그게 기자지구거든. 그리고 원래 왕은 쿠팡이고. 그렇게.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나중에 그리스 문화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알렉산더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도에서는 인도 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알렉산더를 막는 일이 벌어져요. 일단 외부 세력을 막아야겠다. 그때 등장하는 게 유명한 찬드라굽타입니다. 난 이 사람은 이름만 딱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찬드라굽타. 참 얼마나 사람이 멋있어. 그 사람이 난다 왕조를 깨뜨리고 이제 마우리아 왕조를 만들게 되거든요. 마우리아가 공작입니다. 공작세. 공작 왕조. 그래서 찬드라굽타가 알렉산더 군대를 막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애석하게도 죽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인도 연합군의 수장이 찬드라굽타. 그리고 이쪽에서는 드디어 알렉산더의 이제 부관이죠. 이제 알렉산더는 죽었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머리박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찬드라굽타가 그걸 막아내요. 저 군대를 어떻게 막았을까? 이제 9,000마리의 코끼리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9,000마리의 코끼리. 코끼리 부대를 이용을 해서 막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기한 이야기. 알렉산더 다음에 빈두사라 왕 다음에 아쇼카 왕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